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플러스 만세력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보신다면은 이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제일 위에부터 한번 보죠. 협력 적용, 건명, 남자 65세, 뱀띠, 공망, 인묘가 공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니까, 자, 모르는 단어들이 들어 나오죠. 그죠? 같은 한글인데도 모르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건명. 건명이 뭐야? 자, 궁금하시면은 눌러봅니다. 건명을 누르시면 어떻습니까? 사주에서 남자의 사주의 명식을 건명이라고 한다. 참고로 여자는 권명입니다. 원명이라고도 한다. 이 사주팔자를 원명이라고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 그죠? 자, 읽어보시면은 모르는 글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건명은 봤고요. 그 다음 뱀띠. 뱀띠 성향이 그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 눌러보세요. 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뱀띠. 뱀띠는 몸이 찬편으로 인뜨기 박하고 치아가 약한 편이다. 뱀이 가을 출생이면 무서운 독을 지니게 되어 강한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하는 이야기고요. 뱀은 마음이 너그럽고 인내력이 있다. 성품이 고상하고 온화하며 말과 행동에 세련되고 분별력이 있어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뱀띠의 단점은 냉혈동물로 차갑고 사악하여 위험하다고 알려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참고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뱀띠의 사주적 특성. 뱀을 나타내는 사는 음력 4월을 가리키며 시간적으로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가 된다. 뱀띠에 태어난 인물로는 이수신 장군, 문익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뱀띠의 좋은 궁합은 이런 게 있고 본정 사업으로는 뱀띠는 이런 일들을 하면 좋다. 상업, 교사, 작가 좋은 거 다 있네. 그죠?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또 공망이라는 말도 있네. 그죠?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모르는 말 투성일 겁니다. 그죠? 자, 공망이 뭔가. 자, 모르시면 어떻습니까? 눌러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공망이란 한자로 빈공, 망할 망자를 써서 비고 망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사준수에서 공망을 만나면 어떤 일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결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인묘면은 목이잖아요. 그죠? 목오행이니까 동쪽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동쪽이고, 세우는 이런 해가 되면은 공망해가 되고요. 자, 이런 해가 되면은, 이런 날짜가 되면은 공망일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요. 인묘가 공망이면은 이런 작용들이 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 그죠? 공망은 대운과 월운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망은 세운과 이름만 적용하며 원국에 공망이 있는 경우에 운에서 다시 공망을 만나면은 공망이 해소된다고 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공망이 해소 이야기입니다. 그죠? 공망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공망과 일진. 그날이 공망이나 공망의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어떤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화투를 치더라도 공망 방위가 아닌 쪽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망과 인연. 공망이 자기 일지에서 공망인 사람하고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면 아무리 노력을 해줘도 나중에는 결국 싫은 소리만 듣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참고 삼아 한번 보십시오. 자, 쭉 보시면 되겠네. 그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죠? 자, 공망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 월, 일시가 이렇게 있죠. 그죠? 연, 월, 일시가 이렇게 있는데, 연은 뭡니까? 연주 이야기입니다. 연주. 자, 여기는 월주. 자, 요거는 일주. 요건 시주입니다. 그죠? 자, 시주고. 연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상궁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거는 뭡니까? 부모 형제궁. 여기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여기는 배우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시주. 시주는 자식궁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렇게 건묘하실론도 어떻습니까? 여기는 자신의 촌년을 나타내고요. 여기는 청년기, 여기는 자기의 장년기, 여기는 자신의 노년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가 지금 뭡니까? 일간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사주에서 일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일지가 되겠죠. 그죠? 자기 배우자.
가정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부부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가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주, 자기 자신과 배우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놓고 보시면은 여기는 뭡니까? 조상궁인데, 자, 거리가 좀 떨어지죠. 그죠? 사주 팔자에서는 그래도 가장 덜 중요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금 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거 연주 쪽입니다. 그 다음에 월주는 자기 부모 쪽이니까 영향을 직접 받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시주는 자기의 노년기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실이 될 수도 있겠네. 그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우선 색상을 한번 보시기로 하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붉은색은 뭡니까? 이건 불입니다. 그죠? 불, 정화, 여긴 사화. 그죠? 다 불이에요. 자, 불기운이고요. 파란색은 뭡니까? 요 청색은 나무네. 그죠? 나무, 감목, 여기는 뭡니까? 임목, 요건 묘목이죠. 그죠? 다 나무죠. 그죠? 나무, 요건 나무고. 요건 뭡니까? 흙이네. 그죠? 진토, 흙. 노란색은 흙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뭡니까? 수는 뭡니까? 물이죠. 그죠? 개수. 물은 어떻게 이런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쇠는 흰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검은 현재 없네.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뭡니까? 글자 색상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뭡니까? 글자 색상이 청색이죠. 그죠? 자, 청색이고, 북청색이라고 그러나요? 자, 청색이고. 자, 요 글자 두 자하고 요 글자 두 자는 어떻습니까? 갈색이네. 그죠? 요 청색은 뭡니까? 요건 음권이에요. 음권. 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양권이라고 그럽니다. 음권, 양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음권, 양권은 현재 뭡니까? 간목이 음권이죠. 그렇게 보면, 그죠? 음권인데, 요건 뭡니까? 양권이고, 요것도 양권이네. 그죠? 자, 배우자도 양권에 속하네요. 이렇게 자기 자신과 권력이 다른 육친은 일간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 한마디로 해당 육친에 대한 복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일간이 자기 자신이죠. 그죠? 자기 자신인데 이건 조상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조상궁인데 자기 자신은 음권인데 조상궁은 양권이죠. 그죠? 권력이 틀려요. 노는 물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간 간목한테 조상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배우자인데 당연하죠. 배우자 득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어떻습니까? 부모, 형제 덕은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식궁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친밀감을 느끼는데 현실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음권, 양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음권, 양권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시려면은 일간을 눌러보시면은 그 속에 음권, 양권 여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무슨 음권, 양권을 해결해 보기로 합니다. 간목의 일간 이야기니까 일단 제껴두고요. 자, 음권, 양권 이야기부터 찾아봅니다. 자, 음권, 양권 이야기죠. 그죠?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자축, 인묘, 진사, 호미, 신유술에 한 바퀴 돌아가면서 그죠?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한겨울이에요. 이게 한겨울.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여기는 봄이고 그죠? 요건 여름입니다. 요건 여름이고 요건 가을이에요. 자, 요건 겨울이고요. 네, 그런데 요 선을 기준으로 지지는 요 선을 기준으로 위에 쪽은 음권, 밑에 쪽은 양권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뭡니까? 수석 무렵에 유금이죠. 그죠? 자, 6월부터 유술, 해, 자, 축, 인까지. 인이 봄인데 처음이죠. 그죠? 이름 보면 아직은 춥습니다. 여기까지가 음권이에요. 자, 요게 음권이고요. 그 다음에 묘목 있죠. 그죠? 여기 어느 때입니까? 춘분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춘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름을 거쳐서 여기 뭡니까? 가을, 추석이 되기 전까지, 초가을까지 요게 더운 양권입니다. 자, 양권이고요. 그 다음에 천간은 어떻습니까? 갑정, 그 다음에 기신임이, 갑정, 기신임이 음권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화, 그 다음에 기토, 신금은 애당초 여기는 음하고 여기는 음토고 그죠? 여기는 음금입니다. 상관이 없는데 요 간목은 원래 뭡니까? 양목이에요. 그죠? 임수도 양수고 그죠? 그런데도 여기는 음권에 속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양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천간에서 월목은 원래 작은 플러스 음목입니다. 그죠? 음목이고, 여기는 뭡니까? 개수죠. 그죠?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작은 시냇물,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수예요. 그죠? 음수인데 양권에 속합니다. 나머지 여기 뭡니까? 병화, 무토, 경금은 애당초 오행에서도 요거는 뭡니까? 요건 양화, 요건 양토, 여기는 양금입니다. 근데 여기 을목이나 개수는 애당초 음양오행으로는 여기는 음목이고 여기는 음수인데 여기 양권에 속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요 음권 양권 이야기를 잘 알아두시면은 사주를 감명하실 때 한눈에 어떤 쪽이 나한테 그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나한테 불리한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만세력으로 돌아갑니다. 자, 보시면 쉽죠, 그죠? 자, 소상득이 없다. 아내 득도 없겠구나. 자식 득도 정신적으로는 웬만한데 별로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부모 형제 득은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조상득이 없다는 얘기 뭡니까?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불우했다. 청년기는 어느 정도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특히 장년기는 아내 쪽이 힘드니까 장년기는 그러나 또 불우한 쪽이 아니겠느냐 싶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노년기도 그렇게 뭐 좋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자, 이렇게 그냥 계략적으로 전체적인 사주의 흐름을 사주 원국으로 갖고 한번 풀어보는 방향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다시 어려운 말들이 또 많이 있네요. 그죠? 자, 정인, 비견, 아신, 상관.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싶죠. 그죠? 자, 요건 뭡니까? 이런 걸 갖고 육친이라고 그럽니다. 육친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십신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10가지가 돼서 십신이고요. 육친이라는 말은 자기하고 그 피를 나눈 가족들을 그 사주팔자에서 표현하는 방법이라 하여 육친이라고도 합니다. 정인이라고 했는데 정인이 뭡니까? 정든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기하고 뭐 정이 있는 사람인가요? 자, 우리들 쓰는 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정인이 뭔지 궁금하면은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 되겠죠. 그죠? 정인이란 생아자입니다. 그죠? 생아자. 나를 생하는 사람. 어머니란 이야기예요. 어머니. 그죠? 나를 낳아준 사람이니까 어머니잖아요. 그죠? 자, 음양오행은 어떻습니까? 일간을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간지를 정인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어머니와 장모, 어머니와 사촌 형제를 정인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정인이란 지혜롭고 단정하며 타인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본다. 그 다음에 정인은 뭡니까? 학문이나 예술,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궁과 정인. 여기서 궁은 뭡니까? 궁은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뭐 이런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궁이라고 합니다. 궁이라는 게 뭡니까? 집을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궁궐 할 때 궁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요거는 뭡니까? 조상궁, 조상 자리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거는 부모 형제궁, 부모 형제가 거주하는 집. 그죠? 요거는 뭡니까? 아신, 자기하고 그 자기 아내가 있는 집. 그죠? 자식궁, 자식과 그 자식이 머무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과 정인. 그 연주, 월주에 있을 때 각각 거기에 정인이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는 설명이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겠네. 그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정인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사주에서 신강하다, 신약하다 하는 게 뭡니까? 비견과 겁재 또는 그 정인과 편인이 많으면은 신강한 거고요. 그게 적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평관, 정관이 많으면은 신약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자 사주에 정인이 많으면은, 남자 사주에 정인이 많다는 얘기 뭡니까? 정인이 많다는 이야기는 어머니 힘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힘이 강하다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죠. 그죠? 어머니가 너무 영향이 심하면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뭐 부부간에 밤에 합방을 하는데
뭐 어머니가 문 앞에서 지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자는 남편 복이 없다고 보면 자식이 없거나 있더라도 허약하다. 그래서 결국은 정인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강하면 어떻습니까? 모자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자멸자. 어머니가 너무 자상해서 자식을 망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그 다음 또 비견이 있네요. 그죠? 비견은 또 무슨 말이야 싶잖아요. 자, 비견은 자기하고 같은 형제 자매를 비견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은 기본적으로 조금씩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모르시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계속 나오니까 뭐 쉽게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죠? 비견이란 뭐 어떻습니까? 일관과 그 오행이 동일하고 음양이 같은 지지. 결국은 뭡니까? 음양, 오행이 같은 게 비견입니다. 그죠? 형제, 자매, 그 성별이 같은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에서는 처의 정부도 비견에 속합니다. 처의 정부가 뭡니까? 처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도 남자지만은 정부도 남자죠. 그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 정부하고 입장이 서로 그냥 어른거리는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비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견이라는 입장이 그렇게 좋은 사이만은 아닙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의 첩이나 동서 다 비견에 속하고, 그죠? 자, 비견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고집이 심해가지고 뭐 비견이나 급제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직장 생활도 하기 힘들다고도 봅니다. 비견이 많거나 비견이 월지, 연지 뭐 이렇게 쓸 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도 읽어보시고요. 비견이 많을 때, 적을 때는 또 어떤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좋습니다. 자, 비견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친구와 화합하기 힘들고 배우자와도 불화하기 쉽다는 이야기죠. 그죠? 비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부욕이 강하고요. 자존심과 독립심이 강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르기 힘들며 직장 생활도 하기 힘들다고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비견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학문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자는 자존심이 강해 직장 이동이 잦을 수 있고, 그죠? 여자는 애교가 지나쳐 부정한 생활이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 그죠? 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비견이 또 없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이 없고 외롭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읽어보세요. 찬찬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 비견은 이렇게 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뭡니까? 아시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자기 자신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갑진일주잖아요. 그죠? 자, 갑진일주가 어떤 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까 여기 다시 눌러보시면은 갑진일주의 진짜가 어떻습니까? 자기하고 권력이 틀려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했던 걸 기억을 하시면서 갑진일주는 어떻습니까? 재성으로 알뜰살뜰한 편이다 하는 이야기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갑진일주는 그 자체로 백호살이 돼가지고 아내를 극하는 경우가 돼서 그 부부 사이에 불화가 내포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 이야기가 서로 권력이 틀리다는 이야기와 같이 맞물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또 상관이 있죠. 그죠? 상관이 또 뭔가 궁금하면은, 자, 저는 눌러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상관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상관은 뭡니까? 자, 글자를 참고로 잠깐 한번 보실까요? 상관은 상할 상자에 관청의 관자입니다. 그죠? 상관. 관청을 상한다는 얘기인데, 만세력에서 관은 관청이라기보다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만세력에서 관자가 나오면 무조건 남편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그 집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남편을 상하게 하는 게 상관입니다. 그죠? 자, 아생자. 아생자가 뭡니까? 내가 생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낳은 자식. 상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상관이 어떤 건가요? 자, 일간이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간지. 일가 상관이 됩니다. 그럼 음양이 같은 간지는 뭡니까? 식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첩의 음원을 나타내고 여자는 아들이나 친정 조카를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자, 그렇게 하시고 상관은 어떻습니까? 상관은 식신에 비해 직업적으로 화려하고 여자의 경우는 남자를 상대로 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남편을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또 상관이 강하면은 명분과 주관이 뚜렷하고 은변이 좋고, 그죠? 상관이 용신이면 연예계에 진출하여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상관은 보편적으로 약간 멋쟁이 스타일입니다. 약간 멋쟁이 스타일이고요. 또 그다음에 옷도 좀
잘 입는 폭이고, 남들이 봤을 때 한눈에 딱 띌 정도로 좀 멋있다. 이렇게 보시면 상관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상관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있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상관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타지에 생활할 가능성이 높으면 남자는 처첩을 두거나 여자는 정부를 두게 돼서 딴살림을 할 가능성도 많다. 그 상관은 약간 화려하고 좀 멋있기는 하지만은 사주에서는 그렇게 좋은 쪽은 못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위에 육치는 다 봤네, 그죠? 자, 다 봤고요. 다시 이제 밑에 또 한번 볼까요? 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식신, 비견, 편재, 겁재가 있네, 그죠? 자, 식신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상관하고 아까 그 집은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죠? 비견은 여기서 같이 봤고요, 그죠? 두고. 편재, 겁재, 이 정도 보면 되겠네, 그죠? 자, 식신은 아까 여기 보신 상관하고 그 집안 같은 겁니다, 그죠? 같은 건데, 상관이나 아니면 식신은 다 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하는 일이고, 다 같이 아생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생하는 자식이란, 내가 낳은 자식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는 식신은 뭡니까? 음식복입니다, 음식복. 예. 식신이 있으면 적어도 굶고 살진 않는다. 먹을 복은 있다. 뭐 생활에 의식주는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식신하고 상관은 그 집안 같은데, 식신은 약간 그 건실한 쪽으로 보시면 되고, 상관은 약간 교만하거나, 뭐 아니면 사치를 하거나, 약간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참고해서 나머지 것은 이렇게 내리면서 쭉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식신이 많으면 없으면 내가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비견은 아까 봤고요. 그 다음 편재. 편재 한번 눌러보죠. 편재가 뭔가요? 자, 편재는 뭡니까? 극자죠. 그죠? 극자. 내가 극하는 사람이 편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극하는 거니까 내가 다스리는 그 재물이나 그 남자이면은 아내가 편재, 정제가 됩니다. 자, 편재는 일간이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은 간지가 편재가 되고요. 부친이나 숙부가 편재가 되고 남자는 첩이나 처의 형제가 편재가 된다 하는 얘기고요. 여자 쪽에서는 시어머니와 손자가 편재의 육친을 가진다 하는 얘기고요. 편재는 고직과 강직을 나타내며 유흥을 즐기는 타입이고요. 편재는 재물이면서도 약간 투기성 재물입니다. 약간 크고 덩치가 크고 일회성 재물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신강사주, 신약사주에서 편재의 역할들이 어떤 건지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편재가 너무 많으면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사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좋아하고 가정을 지키기 힘들다고 본다는 얘기고요. 남자 사주의 편재가 과다하면 풍류객이라고 해요. 이 경우가 어떻습니까? 죄다 신약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죄다 신약이 뭡니까? 재니까 재물이나 여자가 많기는 하지만은 자기가 신약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게 죄다 신약이 됩니다. 신약사주 편재가 과다하면 부친뜨기 약하고 여자에게 눌려 살 수 있는 경우가 되고요. 여자 사주에 재성이 과다하고 관성이 없으면 남편을 얕보게 되어 남편과 헤어지기 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주에서는 그죠? 사주에서는 사주팔자가 몇 자입니까? 사주팔자가 다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기 자신을 빼고 나면 7자밖에 안 됩니다. 그죠? 7자밖에 못 사용하는데 실제로 사용해야 될 글자가 몇 자입니까? 실제로 사용해야 될 글자는 천간 10자와 지지 12자, 22자입니다. 오행별로 따지더라도 목화, 토금수 해가지고 5가지 오행의 음량이 있으니까 최소한 10자는 돼야죠. 그죠? 그러는데 실제 표현할 수 있는 글자는 7자밖에 못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쪽이든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 이 현재는 뭐 어떻습니까? 이게 다 목오행이죠. 그죠? 목오행이 이렇게 많죠. 그죠?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면은 그런 사주는 그렇게 좋은 사주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 거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주에서 2자까지는 어떤 글자가 있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2자까지는 별로 상관이 없으나 석자 이상이 되면은 대부분이 많다 또는 과다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은 자, 이 밑에 얘기는 뭡니까? 위에 있는 이 사주 원국의 음양 오행을 여기 도표로 한목에 모아 놓은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뭡니까?
정화하고 묘목은 음양오행으로 따졌을 때 음이란 이야기예요. 요건 음이고, 자,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요건 양이고, 그죠? 여기 위에 개수는 음인데, 사화는 양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음이 하나, 둘, 세 개고, 그죠? 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3대5로 양이 약간 강하지만 이 정도면은 음양의 균형이 괜찮다고 보셔도 됩니다. 음은 또 어떤 성분이 있는지 보시려면 이렇게 누르시면, 음이란 글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주에서 음이 강하다면 목소리는 작고 말수 또한 적고 약간 음의 성향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쭉 내려보시면은 그 음양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다시 양이죠. 그죠? 양을 누르시면은 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양의 기운이 강하면은 목소리가 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사람 만나길 좋아하고 용감하고 씩씩하다. 양의 성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음양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뭡니까? 목, 화, 토, 수고, 그죠? 금은 없잖아요. 그죠? 금은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목오행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목을 누르시면은 목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목은 어떻습니까? 천간으로는 간목과 을목이 있고요. 지지로는 임목과 묘목이 목오행이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계절로는 봄이고요. 방위로는 동쪽이고, 색상으로는 청색이고, 맛으로는 신맛을 나타내고, 그죠? 수리로는 3과 8이다. 이 수리는 행운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사주에서 목오행이 부족할 때는 핸드폰이나 뭐 자동차 번호 이런 것들에 이 행운 숫자를 많이 들어가는 걸로 하면은 어느 정도 물상 대책 또는 그 음양오행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간목이 부족할 때는 소나무, 큰 나무 뭐 이런 것들로 물상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물상 대체는 그 오행이 부족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사용하거나 구비함으로써 그 오행에 부족한 부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을목은 어떻습니까? 을목은 간목에 비해서 다정다감하고 감성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을목은 뭡니까? 화초, 유실수, 뭐 곡식이나 채소 이런 것들이 을목이 모자랄 때 물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 목오행이 너무 많으면은 의욕이 현실을 앞질러 가지고 너무 서두르거나 뭐 덤비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힘들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없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소극적이라서 생활이 그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얘기도 있네, 그죠? 자, 화오행은 뜨거움과 정리를 나타낸다고 나와 있고, 그죠? 자, 천간으로는 병화와 정화가 있고요. 지지로는 사화, 오화가 있습니다. 계절로는 여름이고요. 방위로는 남쪽이죠, 그죠? 더우니까 남쪽이죠, 그죠? 색상으로는 적색이고, 그 다음에 수리는 2와 7이 있습니다, 그죠? 성격이나 물상 대체 쭉 내리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죠? 화용이 너무 많으면 어떻습니까? 열정이 너무 앞선다는 얘기고요. 화용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소극적이 되겠죠, 그죠? 자,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그다음 토오행은 뭡니까? 토오행은 대지죠, 그죠? 대지니까 안정되고 풍요를 나타낸다고 해놨고, 그죠? 천간으로는 무토와 기토, 지지로는 진술충미가 다 토입니다, 그죠? 계절로는 환절기고요. 방위로는 중앙을 나타내고요. 색상은 황색입니다. 그 다음 맛으로는 단맛이고, 뭐, 쭉 내에서, 자, 수리는 5와 10이 그 행운의 숫자가 되겠네, 그죠? 토오행은, 그 무토는 큰 대지나 벌판, 이런 것들이 물상대체가 되고요. 기토는 정원이나 화단, 이런 게 나타내니까, 논이나 밭, 정원, 뭐 이런 것들이 물상대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제 수오행이 있네, 그죠? 자, 수오행은 어떻습니까? 수는 생명의 원천인 물을 나타낸다, 그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는 임수와 개수가 있고요. 지지로는 해수와 자수가 있습니다. 계절로는 겨울이고 북쪽이고 검정색을 물이 검정색이라니까 조금 낯설긴 하지만은 검정색으로 보는구나. 그냥 그대로 아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리는 1과 6이다. 왜 1입니까? 수가 생명의 원천이니까 제일 먼저 생명의 탄생이 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좀 쉽겠죠, 그죠? 자, 임수는 쾌활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고요.
자, 임수에 대해 임수 쪽이 모자라면은 이런 큰 물이나 이런 것들로 물상 대체가 된다는 얘기고요. 개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개나 보슬비 또는 뭐 시냇물, 작은 물 이런 것들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한 단의 물도 개수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 개수가 모자라면은 자, 이런 것들로 그 어느 정도 물상 대체가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 수오행이 너무 많으면 어떻습니까? 수오행이 뭡니까? 수는 물이죠, 그죠? 물은 조금만 낮은 데가 있으면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분주하게 다녀야 식성이 풀리고요. 자, 수다와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 다음 수 자체가 생명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뭡니까? 수는 그 자체로 정자나 난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음란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오행이 여기는 없죠, 그죠? 금은 여기서 보시면은 금오행은 어떻습니까? 금은 강직하고 결단력이 있고 결실을 나타낸다고 해놨죠, 그죠? 금은 열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여자에게 금은 남자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죠? 자, 천간으로는 경금과 신금이 있고요. 지지로는 신금과 유금이 있습니다. 자, 계절로는 가을이고 방위로는 서쪽 흰색을 나타내며, 그죠? 자, 쇠가 흰색이라니까 조금 낯설죠, 그죠? 네, 흰색이구나. 그냥 그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리로는 4와 9가 있고요. 이거 행운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죠? 자, 경금은 어떻습니까? 의리와 의협심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경찰 조직이나 조폭들이 이런 경금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혁명으로 세상을 바꾸거나 혁신, 뭔가 확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지도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금은 그 10가지 천간, 갑, 얼,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물상대체는 어떻습니까? 무쇠나 원석, 바위, 큰 기차, 총포, 이런 것들이 경금에 속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신금은 어떻습니까? 신금은 작은 숫조각입니다. 그러면서 또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변동도 잦은 편이다. 그 다음에 섬세하고 예리한 소극적인 경향이 강하다. 신금은 그 자체로 보석이라 남녀 공이 인물이 잘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자, 물상대체는 보석이나 반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모형이 너무 많으면 어떻습니까? 세세수리 능하고 말을 잘하는 편이다. 눈치가 빠르고 신경질이 강하다. 그 다음에 신체에서는 뭡니까? 폐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유약해진다. 나머지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사주 플러스 만시력 자체에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풀어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